이번 시간은 우리 실전 모의고사 H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텍스트 나누기, 중복된 항목 제거, 부분합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어요. 그때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용해서 가전제품 판매라는 그 ACCDB 파일이 있대요. 그 파일 안에 보게 되면 대리점별 판매회랑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서 제품명이다, 등급이다, 판매량이다, 우리 단가다 이렇게 이제 4개 열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문제의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런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이곳에 보니까 값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써져 있죠. 그때 이 값들은 맨 첫 번째 게 이제 제품 수, 제품의 이제 개수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표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단가의 이제 평균값, 그리고 이제 판매량의 이제 평균값, 그리고 판매액에 대한 그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런 이제 각각의 값들이 표현이 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된 거고요. 그때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행인데 행에 보니까 우리 등급이라는 것도 있고요. 제품명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열인데 열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필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행 2개, 값 4개 그렇게 이제 구성된 그 피벗 테이블이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위치는 우리의 행과 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인데 지금 여기는 열이 없으니까 우리의 행이 시작하는 그 위치가 A의 3번 셀이죠. 그래서 우리가 A의 3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은 A의 3번 셀부터 이제 표시가 돼야 되니까 A의 3번 셀을 먼저 찍고 이제 시작하자고요. 지금 우리 문제를 봤을 때 ACCDB 요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때 문제에서 어떤 특정 열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됐으니까 우리가 데이터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는 요 메뉴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맨 앞에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맨 앞에 데이터 가져오기요.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 그리고 기타 원본에서 이곳으로 찾아간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떴고요. 우리 ACCDB 요 파일이 우리 MS XX 데이터베이스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가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쿼리 마법사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파일이 들어가 있는 그 경로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죠.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요. C 드라이브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길벗 커마리 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엑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실전 모의고사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실전 모의고사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ACCDB 파일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가전제품 판매라는 그 파일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가전제품 판매다라고 해서 맨 위에 있네요. 이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커리 마법사고 이렇게 떴고요. 여기서 이제 열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대리점별 판매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제 테이블 이름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고, 맨 앞에 보면 이제 더하기 표시가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열들이, 모든 필드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요. 그때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품명부터 시작해서 단가까지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제품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등급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판매량에서 더블 클릭, 단가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문제 시킨 것처럼 이렇게 이제 4개 열을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를 이제 필터할 수 있게 뜨는데, 문제에서는 특별한 지상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정렬 순서를 물어보는데, 정렬 순서도 문제에서 특별하게 제시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또다시 다음 버튼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마침하고 떴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한 이 데이터를 우리는 엑셀로 가지고 가야 되겠죠. 해서 얘가 이제 선택돼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마침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뜨는데, 그때 현재 통합 문서에서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작업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어 줄 거죠. 그래서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하래요.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A의 3번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A의 3번 셀이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때 이렇게 이제 4개 열, 우리가 가지고 온 그 4개 열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죠. 그러면 이런 각각의 이제 열들, 필드를 우리가 각각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시그마 값이다 이곳으로 쭉쭉쭉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 그림 좀 잠깐 다시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값으로 사용이 된 게 이만큼인데, 그때 첫 번째 게 이제 제품 수고요. 두 번째 게 이제 단가, 그리고 세 번째 게 이제 판매량, 네 번째 게 이제 판매액이요. 그때 우리 단가는 이제 평균값을 계산해 줘야 되고, 판매량은 이제 평균값을 계산해 줘야 되고, 판매액은 합계로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제품 수 그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개수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왼쪽에 보니까 이제 등급하고 제품명 얘네가 전부 다 이제 행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아웃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등급 먼저 쭉 드래그해서 우리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품명이요. 제품명 요것도 이제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는데, 등급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맨 앞에다가 이제 제품 수 그걸 이제 표시해야 되는데, 제품 수라는 그 필드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단가라는 거요. 단가 요거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값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 판매량이요. 판매량 요것도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 단가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판매액이라는 것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판매액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계산 필드를 이제 만들 건가 봐요. 그거는 조금 이따 지상을 만나면 그때 이제 문제 풀자고요. 해서 지금은 단가하고 판매량만 이렇게 값으로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값 영역에다가 우리가 2개 이상의 필드를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시그마 값이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우리 이제 열에 들어가 있죠. 해서 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전부 다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판매량하고 단가 같은 경우는 아까 문제를 봤을 때 우리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이제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 좀 이제 변경 좀 시키자고요. 그러면 단가가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값 요약 기준으로 들어간 다음에 평균으로 이제 계산해 달라. 평균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판매량도 똑같이 아무 데이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요것도 이제 평균 값으로 계산해 달라. 평균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단가하고 평균은 전부 다 이제 평균으로 싹 다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싹 다 이제 설정을 다 해줬죠. 그리고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달라. 요거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맨 위에 이제 메뉴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 있어요. 여기서 맨 앞에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보고서 레이아웃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요 형식으로 표시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개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 두 개 이제 지상은 싹 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데이터 필드에 우리 계산 필드를 이제 삽입하래요. 계산 필드를 삽입해서 판매량과 단가 이 두 가지 값을 곱을 계산하는 곱해서 이제 계산하는 판매액이라는 그 필드를 추가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문제에서 판매액이라는 그 필드를 이제 계산 필드로 만들려고 그랬죠. 그게 지금 요 F열에 들어갈 이 데이터예요. 그때 우리 판매액에 대해서 뭘 구해라? 합계가 이제 계산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 필드를 이제 삽입할 때는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미 셀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맨 위에 이제 메뉴 중에 우리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고 있죠. 피벗 테이블 분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그리고 우리 계산해 보게 되면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한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계산 필드라는 거요. 해서 계산 필드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계산 필드 삽입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제목은 우리 판매액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판매액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요. 그리고 수식은 지금 0하고 써져 있는데 요거 이제 지워버리고요. 우리 판매량이라는 거요. 여기다 이제 판매량이다. 이렇게 내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해줘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 판매량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필드로 가지고 있으니까 요 필드에서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이제 필드명이 들어가요. 해서 판매량 곱하기 이제 단가요. 단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 지금처럼 더블 클릭해서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매액을 이렇게 이제 계산해달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판매량과 단가의 곱을 계산하게끔 그렇게 이제 식을 써주고 여기서 요 판매액이라는 그 필드를 이제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추가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판매액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고 우리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을 봐도 판매액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판매액에 대해서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화면상에 싹 다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 이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이제 바꾸나봐요. 그때 밝은 회색 피벗 스타일 밝게 15번 요거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요만큼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그때 메뉴에 이제 디자인이요. 디자인 요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때 스타일이 지금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뜨는데 그때 밝은 회색 피벗 스타일 밝게 15번이요. 밝게 15번 그랬으니까 우리가 요 밝게 위쪽에 이제 있다는 그 얘기요.
그때 밝은 회색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곳에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8번 그렇게 떴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밝은 회색 피벗 스타일 밝게 15번 여기 있네요.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 옵션이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은 지금 이곳에서 설정해 줄 수 있죠. 그때 행 머리글, 열 머리글, 줄무늬 행 요 세 가지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행 머리글하고 열 머리글은 이미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줄무늬 행 요것만 이제 우리가 추가로 더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줄무늬 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단가하고 판매량하고 판매액이요. 요 세 가지 이 필드의 값들이요. 이 값들은 표시 형식을 이제 바꾸는데 값필드 설정에 셀서식을 이용하래요. 셀서식에서 우리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가부터 바꾸자고요. 단가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을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우리 셀 서식 요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범주 중에 숫자 요거 이제 찍어주고 천 단위 구분교를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클릭해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을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 다시 확인이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가 싹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의 판매량하고 판매액 이 두 개도 똑같은 그 방법으로 우리가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그리고 표시 형식 여기서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 셀 서식이 뜨면 숫자에 들어가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 요거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확인 버튼 또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 판매액이요. 판매액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값필드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떴는데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을 바꿀 거죠. 그래서 우리 표시 형식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떴고요. 여기서 이제 숫자 범주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숫자 요거 찍어주고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표시 형식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이 세 가지 필드에 대해서 전부 다 천 단위 구분기호가 싹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 지상 요거 이제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제품명이라는 그 필드는 개수를 이제 계산한 후에 사용자 지정 이름의 제품수 요걸로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여기 이제 제품수 요 필드를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이제 제품수라는 걸 우리가 만들 때는 제품명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 제품명이라는 그 필드는 우리 제품명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단가 앞에 요 사이에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값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맨 첫 번째 그 위치에 이제 들어가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명이라는 거 지금 얘를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단가 위에요. 값 영역에 단가 위에다가 올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놓게 되면 제품명의 이제 개수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때 제품명 그 필드에 개수를 이제 계산을 하래요. 개수를 이제 계산이 됐고 사용자 지정 그 이름을 제품수로 변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개수가 구해진 이 데이터를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값필드 설정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값필드 설정하고 뜨는데 그때 사용자 지정 이름을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나타나죠. 그러면 얘를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제품 수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름 같은 것들 쓸 때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제품 수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주면 마지막 지상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내가 지금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상에 있는 피벗 테이블이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셔야 돼요. 해서 등급, 제품명, 제품수, 평균 단가다, 평균 판매량이다, 합계 판매액이다 라고 해서 요 제목 다 똑같은지 확인해 주고요. 등급에 나타난 이런 값들도 이제 확인해 주고 맨 밑에 총합계 요것도 이제 맞나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제품명도 맞나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이 값들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그때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을 땅 하고 찍어보면 요 A의 3번 셀에는 지금 고객 코드 요것만 이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 모든 글자들이요. 이 모든 글자들이 싹 다 A의 3번 셀에 들어있고 A의 4번 셀을 찍어봐도 지금 이곳에 표현되어 있는 이 모든 데이터요. 이 모든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A의 4번 셀에 다 들어있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도구를 이제 이용해서 표 1번에서 우리 A3에서 A23번 그 영역에 그 데이터들을 강열로 이제 구분해서 입력이 되도록 실행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한테 이제 텍스트 나누기 그걸 이제 실행해라 그 문제죠. 그때 이 데이터는 공백과 이제 슬래시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A의 23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텍스트 나누기 그걸 이제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죠. 이곳에서 우리 텍스트 나누기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나누기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텍스트 업사 3단계 중 1단계 하고 그렇게 떠요. 그때 문제에서 공백이랑 우리 슬래시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분기호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 요거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3단계 중 2단계 하고 이렇게 떴고 그때 이제 구분기호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공백하고 이제 슬래시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 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까 지금 탭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된 거는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해제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공백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슬래시는 지금 이 위에 없죠. 해서 우리가 기타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슬래시를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입력했더니 각각의 이제 필드들이 각각의 열로 싹 다 이제 구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3단계 중 이제 3단계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열마다 각각의 이제 열마다 데이터 서식을 우리가 지정을 해 줄 수 있는데 문제에서 특별한 이제 지상이 없습니다. 없으면 그냥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 아까 A열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들이 각각의 열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전부 다 이제 텍스트 나누기 그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지상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데이터 도구를 또 이용하래요. 이용을 해서 표 1번에 고객 코드 그 열을 기준으로 해서 중복된 값이 포함된 그 행을 삭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얘는 이제 중복된 그 값을 이제 제거해달라. 그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요 표 1번이요. 표 1번은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H의 이제 23번까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영역을 이제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여기서 우리 중복된 항목 제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지금처럼
중복된 값 제거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고객 코드라는 그 열을 기준해서 중복된 값이 포함된 그 행을 이제 삭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보면 열이라고 되어 있고 모든 열들이 다 선택이 되어 있죠. 일단 모두 선택 취소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는 고객 코드 그 값을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삭제를 할 거라 여기서 이제 고객 코드 있죠. 여기만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4개 중복된 값이 검색이 되어 제거했습니다. 16개 그 고유한 그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 중복된 항목 제거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표 1번에서 담당자별로 우리 매출 금액이 있고 우리 받은 금액이 있고 미수금이 있대요. 이 세 가지의 합계를 계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분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한다. 우리가 그룹 설정할 그 항목을 기준해서 우리가 정렬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합계를 구하는 그 부분합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계산하는 그 부분합을 또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두 개 부분합을 만들 때 우리가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 그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두 번째 부분합에서는 할 거 다 해주고 우리가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값으로 우리 대치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그게 원래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 체크 표시를 우리가 반드시 해제를 꼭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부분합에서는 크게 뭐 틀릴 게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렬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담당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담당자가 동일할 그 경우에는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범위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 한번 해주고요. 우리가 데이터에 보게 되면 정렬별 필터라고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정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정렬 대화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맨 처음에 담당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담당자 요거 이제 찍어서 이렇게 우리 담당자를 기준으로 우리 오름차순 정렬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담당자가 만약에 동일할 때는 우리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을 또 추가시켜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기준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출 금액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때 이제 내림차순 정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담당자 명별로 이렇게 이제 우리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싹 다 이제 정렬이 다 됐습니다. 그때 담당자 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동일할 때 그때 이제 매출 금액이요. 이 매출 금액을 기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된 게 맞죠? 그래서 매출 금액을 봤을 때 제일 큰 게 이렇게 이제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어요. 이렇게 좀 이제 정렬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요때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합계하고 평균값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위에서 이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면 요 세 가지 값에 대해서 합계를 계산한 후 평균값을 계산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부분합으로 합계를 먼저 구해주고 두 번째 부분합으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곳들 중에서 임의 셀을 이제 아무거나 선택해주고요.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맨 끝에 보면 이제 개요라고 있고 이곳에서 우리 부분합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그룹할 항목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물어보는데 그때 우리는 담당자별로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할 항목은 담당자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우리는 합계를 먼저 구할 거니까 사용할 함수를 합계로 먼저 구해주고 그때
요 세 가지 그 값에 대해서 우리가 합계를 이제 구할 거죠. 해서 우리가 이제 매출 금액에 체크 표시해 주고요. 받은 금액 체크, 미수금 체크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미수 정도라고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해 줘야 돼요. 해서 딱 요 세 가지만 문제 제시된 그 세 가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담당자별로 이렇게 이제 우리 매출 금액이다, 우리 받은 금액이다, 미수 금액이다라고 해서 요 세 가지 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합계가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균값도 계산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합이 작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또다시 이제 부분합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짜잔하고 뜨고 그때 이제 우리는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이제 평균값을 계산할 때도 우리는 이 세 가지 값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별로 요 세 가지 값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룹할 항목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우리 부분합 계산 항목 이 항목도 아까 우리가 합계를 구할 때 요 세 가지를 이미 찍어놨잖아요. 찍어놨으니까 이것도 이제 변경되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함수만 평균값으로 구해달라. 이것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지금 이 부분합은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이니까 그 바로 밑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우리가 이제 해제를 시켜줘야 된다고요.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된 거를 해제를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또 담당자별로 이렇게 이제 우리 매출 금액, 받은 금액, 미수 금액 이 세 가지 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싹 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합 문제를 다 풀었는데 부분합 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맨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싹 다 이제 확인을 다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고 혹시나 값이 이제 잘리는 게 있나 없나 우리 막 샵으로 표시된 게 있나 없나 그런 것들 이제 확인 한번 해주고 만약에 잘리거나 아니면 샵으로 이제 표시된 그런 데이터가 있다 그랬을 때는 그건 이제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각각 이제 열들의 너비를 우리가 조정을 해서 값들이 다 보이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부분합도 끝났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